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ATM 기업인 코인플립이 XRP의 지원을 결정하였는데요. 이와 더불어 최근 XRP에 대한 가격적인 분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XRP당 1,800달러까지 상승한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한 유명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1,896달러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낙관적인 분석을 내놓았는데 이유가 꽤나 논리적입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절반,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비트코인이 약 7년 새 가장 낮은 가격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곧 큰 가격 변화를 앞두고 있다라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온체인 분석 플랫폼 글래스노드는 9일 자체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의 최근 몇 달간 가격 변동성을 측정했을 때 가격 변동성이 5% 미만으로 집계되었다라는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2016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가격 변동성입니다. 이 비트코인의 낮은 가격 변동성 탓에 비트코인의 거래량과 비트코인 파생 상품 시장 역시 급격한 거래량 감소를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온체인 분석 플랫폼 코인시어스는 9일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비트코인 거래량이 연초 대비 약 62%, 비트코인의 투자 상품의 주간 거래량이 36% 낮아진 점을 지목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비트코인의 낮은 가격 변동성에 시장 자체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였는데 하지만 글래스노드는 최근 몇 년간 비트코인이 낮은 가격 변동성을 겪은 후에 여지없이 반등했던 사례들을 제시하였는데요. 이에 얼마 전 7월 중국 무역 지표가 예상보다 훨씬 부진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전 세계 장기 국채 금리가 급락한 가운데 이 암호화폐 시장 역시 하락세를 보였었습니다. 이후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페이팔이 향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오게 되었죠. 이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3%에 약간 못 미치는 3068달러로 상승하며 코인데스크 시장지수 CMI를 2.9% 상승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 8월 3일 3만 달러를 잠시 넘어선 이후 처음인데요. 이 중국은 7월 수입이 전년 대비 12.4% 감소했다라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이는 경제학자들이 예상한 감소폭의 무려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 수출은 14.5% 감소하며 12.4%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보다 더욱 나빴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감소는 코로나19 봉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며 이 소식은 중국이 중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게 되었죠. 이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1 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한 3.98%입니다. 지난주 한때 10년물 금리는 4.20%에 약간 못 미치는 2023년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 이 독일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5.4bp 하락한 2.4445%를 기록하는 등 유럽 전역의 장기 국채 수익률은 화요일에 더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인 패트릭 하커의 경우는 연설에서 놀라운 새로운 데이터가 없다라면 중앙은행은 더 이상 금리를 인상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언급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금리 인하를 고려하는 것은 아직 멀었다라고 덧붙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유의미한 소식이 한 가지 더 나왔었는데 앞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바로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 소식입니다. 이 올 초 개발을 중단했던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기로 한 것인데 지난 2월 페이팔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계획을 보류했었죠.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주요 금융회사가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소식에 대해서 대체로 조용한 반응을 보였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장기적인 성장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이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의 이름은 줄여서 PYUSD인데 이 페이팔 USD의 줄임말인 것이죠. 이 사용자는 페이팔과 지원되는 외부 디지털 지갑 간에 PYUSD를 이체하고 토큰을 사용하여 상품과 서비스
밸런스를 결제하거나 이 페이팔에서 지원하는 암호화폐를 PYUSD로 변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번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소식으로 규제 관련 속도가 한층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규제의 속도가 올라가면 가격적으로 불리할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에 현재 크립토 마켓의 가장 큰 화두인 ETF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4에서 5년 동안 투자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현물 ETF의 경우는 이 블랙록의 참전으로 점차 승인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갤럭시 디지털의 CEO이죠. 마이크 노보그라치의 경우는 ETF의 승인은 시기의 문제일 뿐이다라는 의견을 내었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만약 아닌 언제의 문제이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마이크 노보그라치 갤럭시 디지털 최고 경영자가 미국에서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임박했다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8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날 갤럭시 디지털 실적 보고 자리에서 블랙록과 인베스코 관계자들을 인용 이같이 말을 했는데, 이 블랙록과 인베스코는 피델리티 등 다른 금융기관들과 함께 미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을 했죠. 이 노보그라치는 현물 ETF 승인 문제와 관련해 큰 사건이다. 우리가 접촉한 인베스코와 블랙록 관계자들은 모두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라며 승인까지 소요될 기간을 아마 6개월 이내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아크인베스트 CEO 캐시 우드 또한 전날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만일 SEC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경우 여러 건을 동시에 승인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앞서 그녀는 인베스트의 아크인베스트의 현물 ETF가 가장 먼저 승인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고 하네요. 네, 현재 비트코인 관련 현물 ETF 소식들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블랙록의 참전으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승인이 될지 안 될지 명확히 말할 수 없는 시점을 지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미국의 경우는 SEC가 명분을 내세우지 못하니 중국군을 도와준다라는 명분으로 대차게 궁지로 몰면서 현물 ETF의 거절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방금 나온 내용처럼 결국 시기의 문제이니 승인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과연 2023년 연말까지 지속될 이번 이슈가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추가적인 소식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최대 암호화폐 ATM 기업인 코인플립이 XRP의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코인플립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암호화폐 ATM을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이 암호화폐를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다라는 점을 장점으로 꼽고 있죠. 통상 암호화폐를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거래소를 통해 코인을 USDT로 바꾸고 USDT를 USD로 바꿔 은행 계좌에서 출금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ATM이 있으면 이런 과정 없이 디지털 월렛에서 바로 캐시로 이제 현금으로 출금이 가능한 것인데요. 이 코인플립의 CEO 벤 와이즈는 토큰에 대한 수요의 기하급수적 증가에 따라 이 XRP도 포함되도록 제공을 확대하는 것이 당연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로써 다시 한번 디지털 경제가 진화했다라는 사실 또한 언급을 하였는데, 그런데 이러한 해석 뒤에 감춰진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코인플립의 XRP 지원은 사실 SEC와 리플의 소송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XRP가 증권이 아니다라는 약식 판결 결과가 나오면서 결정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 법적 불명확성에 따른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XRP를 지원하는 크립토 서비스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이 XRP의 7월부터 시작된 가격 상승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는 XRP가 수수료와 속도 등 여러 면에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코인을 현금화하는 ATM 서비스에서는 선호도가 더더욱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코인플립 ATM에서 XRP 지원이 공식화되면서 XRP 대 USD, XRP 대 USDT, XRP 대 유로화 같은 거래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XRP를 달러와 유로화로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은 XRP에 대한 수요 증가를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이렇듯 XRP에 대한
대한 족쇄가 풀리면서 점차 XRP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2018년 찾아왔던 크립토 윈터를 감안하면 현재 XRP 가격은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2017년 불장의 주인공이 비트코인, 2021년에는 이더리움이었던 만큼 2023년 불장에서는 XRP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불장이든 뜬금없는 알트코인이 나와서 화제를 끌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이저는 분명하고 강력한 흐름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XRP는 2024년 비트코인 반감기와 2025년 불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코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코인 마켓은 끊어지지 않고 흐름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XRP는 일단 소송 일부 승소라는 호재를 받은 상황이죠. 이 리플이 기업에 판매한 XRP가 증권성을 가진다고 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영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리플이 책임져야 할 영역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토레스 판사의 판결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라는 점을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분할해서 일정 부분 XRP에 투자하는 것이 이제부터는 가능한 선택입니다. XRP를 활용한 생태계 또한 플레어 네트워크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물론 1천억 개라는 막대한 발행량이 아쉽긴 하지만 이 서비스 또한 확장되고 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는데요. 이와 더불어 최근 XRP에 대한 가격적인 분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개의 XRP당 1,800달러까지 상승한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한 유명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1,896달러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낙관적인 분석을 내놓았는데 이유가 꽤나 논리적입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암호화폐 분석가는 XRP가 1,896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라고 예측했지만 모두가 그 예측을 믿지 않고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밑으로 내려가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문단을 조금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 암호화폐 분석가들은 최근에 리플이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서 국제소환 및 파생상품협회 즉 ISDA에 가입함에 따라 XRP 레저의 토큰 XRP에 대한 놀라운 가격 예측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플랫폼인 X, 이제 플랫폼 X죠. X.com, 트위터에서 디지털 퍼스펙티브라는 이제 인기 있는 분석가의 최근 트윗은 XRP의 가격에 관한 도발적인 예측을 하면서 해당 암호화폐 가격이 한 개당 1,896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세 번째 문단을 보게 되면 다른 커뮤니티 애호가에 의해 설명을 통해 이 낙관적인 전망의 수학적 근거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예측은 XRP의 시가총액과 파생상품 시장의 10% 점유율을 기반으로 하며 이는 거대한 단위인 1,040조 달러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해당 커뮤니티 웨어는 이어서 그 거대한 시장의 10%가 100조 달러에 해당하며 이 XRP가 100조 달러를 처리하고 현재 시가총액이 349억 달러이면 XRP의 시가총액은 대략 2,865배 증가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였는데요. 이 이제 분석은 XRP의 가격을 그 숫자로 곱해서 토큰당 1,896달러에 도달하는 결과를 도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여러분들도 생각하시겠지만 이 커뮤니티 내 많은 사람들이 이 가격 예측을 비판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용자는 파생상품 거래가 XRP 전체 유통 공급을 동시에 활용하는 과정이 현실성이 없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였습니다. 또 커뮤니티 일부 회원들의 경우는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해당 암호화폐 가격에는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함으로 왜 이렇게 말이 꼬이는지 모르겠네요. 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하므로 이러한 예측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지적이 되었는데요. 이제 이 밑에 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개의 XRP당 이제 1,896달러라 이제 정말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가격대인데요.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 뭐 됐고 1달러나 가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의 가격대에 속상할 수 있겠지만 XRP의 경우는 쉽게 돈을 만질 수 있게 해주는 코인이 아니죠.
있는데요. 우리 XRP 투자자들의 진짜 시작은 내년 반감기 이후 찾아올 불장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017년의 불장의 주인공은 비트코인, 2021년은 이더리움, 2024년, 2025년의 불장은 XRP 차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XRP 관련 이슈들이 그리고 이에 따라 가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 것인지 같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날보다 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50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중립 단계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나타내게 되죠. 이 미국 기술주와 커플링되어 움직이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제는 명확한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미국 매크로의 영향력 감소가 있습니다.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과거만큼 시장이 동요하지는 않는 겁니다. 2022년처럼 매크로가 엄청난 이슈가 됐을 때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주식과 비트코인이 다 같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크로 환경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개별 이슈를 타고 가격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이 미국의 국가 신용도가 AAA에서 AA 플러스로 강등되는가 하면 미국 주요 은행들의 신용도 또한 하락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그렇다고 미국이 당장 망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만큼 상황이 좋지 못하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상황에서 증시는 신고점을 달성하고 있고 현재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시가 조정을 받으니까 이 비트코인이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미국 기술주 상승과 함께 코인이 오르던 과거와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건데요. 사실 이런 변화는 2023년 3월부터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뱅크가 사실상 디폴트 상황에 빠지면서 미국 증시는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기존 전통금융의 위기를 크립토 진영에서는 호재로 인식했습니다. 덕분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을 하였죠. 이때부터 신규 투자자들에게도 전통금융의 위기는 크립토에는 호재다라는 인식이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8월 미국 국가 신용도와 주요 은행들의 신용도 하락이 발생하면서 다시금 비트코인과 주요 알트코인 가격이 동반 상승하게 되었죠.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제는 주식시장과 코인 마켓을 완전히 다르게 분리해서 생각해도 무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금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경제 위기가 온다라던가 경착륙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차라리 코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적당한 저항을 받으면서 동시에 상승 국면을 개별 이슈로 만들어갈 수 있는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1월 대비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30K 저항에서 시원한 상승을 보이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이제 2024년 비트코인 반감기와 2025년 사이클상의 불장을 앞두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현재 가격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고 완만한 상승을 보이다가 이벤트를 앞두고 급등하는 모습을 연출하면 됩니다. 지금 비트코인으로 약간 수익 내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매도를 고민하는 시점은 신규 투자자들이 돈을 싸들고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이 탐욕과 포모의 시작이 바로 그것이죠. 그때까지는 지금의 수익이나 손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물을 쳐두고 기다리면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 항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